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롯데면세점에 또 하나의 난제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료입니다. 또 역세권에서 수십 년간 영업해온 백화점도 점용 허가 만료로 조만간 방을 빼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제부 이하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공항 면세점의 임대료가 문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이 문제인데요. 김대근 앵커는 공항 음식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글쎄요, 특별한 음식이 떠오른다기보다는 뭘 먹어도 좀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종류도 많아지고 맛도 좋아지긴 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공항 음식은 비쌉니다. 네, 식품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임대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면세점은 면적이 넓은 만큼 임대료도 정말 비쌉니다. 업계 국내 1위이자 세계 2위인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 매장 면적은 17,394제곱미터입니다. 일반 축구장의 두세 배 규모에서 영업을 한 셈입니다. 롯데는 지난 2001년 3월 인천공항 개항 이후 17년 동안 영업을 해왔는데요. 최근 계약한 임대료를 보면 201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4조 1,000억 원 정도를 인천공항공사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정말 비싸죠. 네. 2015년이면 면세점이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됐으니까 이렇게 계약을 했을 텐데 예상치 못한 난제가 터졌죠. 시내 면세점 증가에 중국의 사드 보복까지 설상가상인 상황에 놓인 셈입니다. 롯데면세점은 올해만 2천억 원 이상 5년의 계약 기간 동안 최소 1조 4천억 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영업을 잘못해서 손해를 본 게 아니라 국가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인 만큼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롯데의 입장입니다. 네, 사실 이런 사정은 사드 보복 이후에 조금씩 알려진 것 같기는 한데 롯데면세점이 공식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업이익과 비례해서 임대료를 책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최소 보장액이 아닌 영업료율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는 임대료 구조 변경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조정안에는 면세점 사업자가 상품별 매출액에 따라 최대 35%까지의 영업료율로 책정한 금액을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업계 1위 롯데가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할 정도라면 중소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네. 실제 공항과 면세점 사이의 갈등이 이미 소송전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는데요. 삼익악기가 운영하는 삼익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김포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시티플러스는 한국공항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면세점 업계는 인천공항공사의 최근 5개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54%에 달하고 또 지난해 영업이익 1조 3천억 원 가운데 66% 정도를 면세점 임대료가 차지했다면서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인천공항공사 입장은 어떤가요? 네, 롯데가 답을 달라고 한 시한이 바로 내일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별다른 반응은 없는데요. 롯데는 임대료 인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철수하겠다는 극단적인 입장인 만큼 공항공사도 고민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철수를 하면 위약금이 있지 않나요? 네, 당연합니다. 네, 계약 만료 전에 철수를 하면 위약금을 묻는 건 당연한데요. 네. 대략 3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계약 조건을 보면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할 경우에 철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천공항으로서도 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이 빠져나갈 경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 넓은 면적을 그 비싼 임대료를 내고 들어올 만한 사업자가 나타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면세점 사업자들을 만난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 임대료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역사에 있는 백화점도 방을 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난제가 겹치고 있습니다. 우선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청역, 매우 낙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철도청이 민간 자본을 유치했는데 거기에 한화는 서울역에 또 롯데는 영등포역에 상당 부분 투자를 했고요. 그 대가로 30년 동안 역사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서울역을 운영하게 된 한화는 롯데에 재임대를 줬고요. 그 후 롯데는 서울역의 롯데마트를 그리고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 롯데몰은 이 구역사가 아니라 신역사니까 좀 이후의 일이고요. 네. 이제 영등포역의 롯데백화점과 롯데시네마 등 점포를 30년 가까이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 말에 점용 허가 기간이 만료돼 이 역사가 국가에 귀속되는데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서 논란이 된 겁니다.
국토부는 기한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것이고 이제 롯데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수년 전부터 이 점용 허가 기간 만료 이후의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가 이 만료 3개월을 앞두고서야 국가 귀속 방침을 밝혀서 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점만 해도 직원이 3천여 명인데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논란은 오늘 아침에 국토부가 입장을 정리하면서 일단락됐는데요. 서울역 롯데마트와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의 영업을 한시적으로 1, 2년 연장해주기로 한 겁니다. 민자역사에 입주한 업체가 무리 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 허가 등을 통해서 추가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약정된 점용 기간이 끝난 민자역사를 국가로 귀속해 이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 활용한다는 이 방안은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장의 고비는 넘겼지만 1, 2년 사이에 국가 귀속과 재입찰 여부를 두고 다시 한번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